신사 여러분, 지금 소변 볼 때 복부에 힘주고 계신가요? 그 단 한 번의 습관이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방광을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30년간 남성의 전립선과 배뇨 습관을 연구해온 김수연 박사입니다. 밤마다 3번, 4번씩 깨서 화장실 가는 일, 줄기가 약해지고 시원하지 않은 느낌 때문에 다시 앉았다 일어나는 일,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습관입니다. 특히 소변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주는 그 행동 하나가 전립선을 매일매일 압박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50세 이후 남성 10명 중 7명이 반복하고 있는 전립선 파괴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져서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전립선을 붓게 만들고 방광 근육을 약하게 만들며 결국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혹시 요즘 소변 줄기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화장실에서 나왔는데도 뭔가 시원하지 않고 찝찝한 느낌이 드시나요? 밤에 2~3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가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전립선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수면도, 자신감도, 건강도 잃게 됩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이런 증상을 수년간 방치하다가 결국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전립선이 상당히 부어있고 방광 근육도 많이 약해진 상태죠. 하지만 초기에만 잡아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 상담하신 67세 박성일 님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5번 이상 화장실에 가느라 깊이 잠든 적이 거의 없다고 하셨죠. 늘 피곤하고 아침엔 머리가 멍하고 아내에게도 짜증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배뇨 습관이었습니다. 성일님께 직접 소변 보는 모습을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배에 힘을 주고 밀어낸다고요. 심지어 서서 급하게 보는 습관까지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공통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빨리 끝내야지 하며 복부에 힘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일님, 그 힘이 전립선을 매일 압박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있는 작은 기관입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복부에 힘을 주면 그 압력이 고스란히 전립선으로 전달돼요. 그러면 전립선이 더 붓고 염증이 생기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부으니까 소변이 더 안 나오고 더 안 나오니까 더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날 이후 그는 힘을 빼고 천천히 보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단 2주만 참고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고 지금은 밤새 푹 잘 때가 늘고 있습니다. 성일님이 가장 놀라워하신 건 낮에도 활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분의 사례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배뇨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밤마다 화장실 가는 고통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나쁜 배뇨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복부에 힘을 주는 습관입니다. 소변이 약하게 나온다고 복부를 밀어내듯 힘을 주면 전립선에 역압이 걸려 손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면 본능적으로 배에 힘을 주세요.
마치 뭔가를 짜내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전립선을 매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복부 근육을 이용한 배뇨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의 잔뇨량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부에 힘을 주면 그 압력이 방광을 누르면서 동시에 전립선도 압박하게 됩니다. 전립선이 계속 압박을 받으면 조직이 붓고 염증이 생기며 더욱 비대해집니다. 그러면 요도가 더 좁아지고 소변이 더 안 나오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67세 박성일 님도 바로 이 힘주기 습관을 고친 후 야간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성일 님이 처음에는 힘을 빼고 보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죠. 힘을 빼야 전립선이 회복되고 전립선이 회복돼야 소변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지금 당장은 느리고 답답해도 2주만 지나면 오히려 더 시원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호흡을 깊게 하고 배와 골반을 완전히 이완한 상태에서 소변을 봐야 합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몸이 기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둘러서 억지로 짜내면 전립선이 다시 붓고 방광 근육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혹시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본능적으로 힘주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그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서 급히 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서서 소변을 보시는데 사실 이 자세는 골반저 근육을 긴장시켜 배뇨를 방해합니다. 서 있으면 골반 근육이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되고 이 긴장이 요도를 조이면서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덜란드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앉은 자세에서 소변을 본 남성이 훨씬 완전한 배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수백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앉아서 소변을 본 그룹은 잔뇨량이 현저히 적었고 배뇨 후 찝찝한 느낌도 훨씬 덜했다고 해요. 특히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앉은 자세가 필수입니다. 72세 이정우님은 앉아서 보기 습관으로 소변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잔뇨감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정우님도 처음엔 남자가 앉아서 소변을 본다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을 잃으면 자존심도 소용없다고요. 몇 주 지나니 앉아서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앉은 자세로 소변을 보면 골반이 열리면서 방광이 완전히 비워집니다. 특히 밤에는 반드시 앉은 자세로 소변을 보세요. 밤에 일어나면 몸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라 균형도 불안하고 근육도 긴장돼 있습니다. 이때 앉아서 보면 안전하고 완전한 배뇨가 가능합니다. 남자는 서서 봐야지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서서 보시나요? 앉아서 보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앉아서 보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화장실에서 서두르는 습관입니다. 소변을 급히 끝내면 잔뇨가 남고 그 잔뇨가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빨리 끝내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서두르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습니다. 한국노년의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배뇨를 서두르는 남성일수록 요로 감염 재발률이 높다고 합니다. 잔뇨가 남으면 그 소변이 방광에 고여 있으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이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또한 잔뇨가 있으면 금방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니까 결국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64세 김현우님은 출근길에 서두르는 습관을 고쳤더니 소변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님은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화장실에서도 서둘렀대요. 30초 안에 끝내고 나와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30초가 하루 종일
편안함을 결정한다고요. 1분만 더 쓰면 잔뇨가 없어지고 오전 내내 편하다고 했더니 실천하시더라고요. 화장실에서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기다리세요. 30초에서 1분만 더 써도 완전히 다릅니다. 소변이 다 나온 것 같아도 5초만 더 기다리면 방광이 한 번 더 수축하면서 남은 소변을 내보냅니다. 이걸 이중 배뇨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는 습관이 오히려 숙면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혹시 화장실에서도 늘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 조급함이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습관입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이 늘어나고 전립선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의 중이거나 외출 중에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서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자, 집에 가서 보자 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참는 습관이 쌓이면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일본 남성건강학회에서는 배뇨를 3시간 이상 참는 습관이 있는 남성에게 전립선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광이 가득 차면 그 압력이 전립선을 누르게 됩니다. 계속 누르면 전립선의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소변이 오래 고여 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시간이 많아지죠. 69세 최영호님은 회의 중 화장실을 자주 참던 습관을 고친 뒤 배뇨통이 사라졌습니다. 영호님은 회사 임원이셨는데 회의 중에 자리를 뜨는 게 부담스러워서 2시간, 3시간씩 참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을 잃으면 임원도 소용없다고요. 지금은 화장실 가야 하면 양해를 구하고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소변 신호가 오면 10분 이내에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참는 습관은 단기간엔 괜찮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방광 근육을 망가뜨립니다.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인데 자꾸 늘어나면 탄력을 잃고 수축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소변을 보고 싶어도 제대로 짜낼 수가 없어요. 혹시 불편해도 조금만 참자 하며 넘기고 계신가요? 그 습관이 전립선과 방광을 동시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5번째는 수분 조절을 잘못하는 습관입니다. 밤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야간뇨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밤에도 자꾸 마시세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자는 동안 방광이 가득 차서 깨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취침 2시간 전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인 남성군은 야간뇨 발생률이 40%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단순히 물 마시는 시간만 조절했을 뿐인데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밤에는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71세 박재훈님은 저녁 커피를 끊고 물을 낮에 나눠 마시면서 밤에 깨는 일이 줄었습니다. 재훈님은 저녁 식사 후 습관처럼 커피를 드셨대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물을 한 컵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밤에 마시면 무조건 화장실에 가게 만듭니다. 하루 총 수분은 충분히 마시되 저녁엔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취침 2시간 전엔 물컵을 내려놓으세요.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물을 자주 마시고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천천히 줄여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을 너무 제한하면 탈수로 인해 전립선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총량은 유지하되 시간 배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밤에도 물이나 차를 자주 드시나요? 오늘부터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해 보세요. 이제 잘못된 습관을 알았으니 다음은 전립선을 지키는 올바른 배뇨법 5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완 배뇨 연습입니다. 소변을 볼 때 복부 근육과 골반저 근육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을 보면서도
몸에 긴장이 남아 있어요. 특히 서두르거나 불안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긴장하면 요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소변이 막히게 됩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지만 2주만 연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합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첫 일주일은 답답하고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몸이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데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복부 힘을 완전히 뺀 채 소변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기에 앉아서 먼저 크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천천히 입으로 후 하고 내쉬면서 배의 긴장을 풉니다. 그 상태에서 소변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억지로 짜내지 말고 중력이 일하도록 놔두는 거죠. 여러분은 소변을 볼 때 숨을 멈추시나요? 아니면 천천히 내쉬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고 힘을 줍니다. 오늘부터는 의식적으로 숨을 내쉬면서 힘을 빼보세요. 두 번째는 이중 배뇨 습관입니다. 한 번 다 본 뒤 5초에서 10초 기다리면 방광이 다시 수축하며 남은 소변을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소변이 다 나온 것 같아도 사실 방광에는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그 잔뇨가 계속 남게 되고 나중에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억지로 짜내면 안 됩니다. 기다림이 핵심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억지로 힘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편하게 5초에서 10초 기다리면 몸이 알아서 남은 소변을 내보냅니다. 이때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면 더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숙이면 방광 아래쪽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가해지면서 잔뇨가 배출되거든요. 혹시 소변이 끝난 뒤에도 찝찝한 잔여감이 남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중 배뇨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도 10초만 기다리면 조금씩 더 나옵니다. 이걸 매번 하다 보면 찝찝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낮은, 충분히 밤엔 절제된 수분 섭취입니다. 낮 동안은 물을 자주 마시고 밤엔 줄이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이 있어요. 하루 총 물 섭취량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유지하되 시간대별로 배분을 조절하라는 겁니다. 아침 기상 후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자유롭게 물을 마시세요. 이 시간대에 충분히 마셔두면 몸의 수분 밸런스가 유지됩니다. 그 다음 저녁 6시부터 취침 2시간 전까지는 조금씩 줄이고 취침 2시간 전 마지막 물 한 잔 이후엔 삼가세요. 이렇게만 해도 야간뇨가 확 줄어듭니다. 밤늦게 카페인 음료는 피하세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강해서 밤에 마시면 무조건 화장실에 가게 만듭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만들고 방광 근육도 예민하게 만들어요. 저녁엔 따뜻한 보리차나 물 정도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잠들기 직전 물이나 차를 드시나요? 오늘부터 취침 2시간 전에 물컵을 내려놓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입니다. 커피와 술은 모두 강력한 이뇨 작용을 일으켜 방광을 자극합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데 커피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몸에 들어가면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고 방광 근육을 수축시켜서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게 만들어요. 특히 오후 4시 이후 카페인 섭취는 야간뇨를 유발합니다. 카페인이 체내에서 완전히 빠지는데 6시간에서 8시간 걸립니다. 오후 4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0시까지도 카페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녁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겁니다. 커피는 오전에만 드시고 저녁 술자리는 물로 대체하세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듭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갈증이 나서 물을 더 마시게 되고 그게 야간뇨로 이어집니다. 저녁 모임에서 술 대신 탄산수나 보리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커피 몇 잔 드시나요? 3잔 이상이라면 줄여보세요. 특히 오후엔 드시지 마세요. 5번째는 꾸준한 골반, 근육 이완 스트레칭입니다. 긴장된 골반저 근육은 배뇨를 어렵게 만듭니다. 골반저 근육은 방광과 전립선을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인데 이 근육이 너무 긴장하면 요도를 조이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이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죠. 무리한 운동보단 호흡 중심으로 부드럽게 합니다.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 하면 케겔 운동을 떠올리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조이는 게 아니라 푸는 겁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에요.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엉덩이 근육을 조였다. 푸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편하게 누워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항문과 골반 근육을 5초간 조입니다. 그 다음 숨을 내쉬면서 완전히 힘을 빼고 10초간 이완합니다. 이걸 10회 반복하면 골반 근육이 유연해지고 배뇨가 훨씬 편해집니다. 혹시 요즘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면 근육이 너무 긴장된 건 아닐까요?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서 골반 근육을 풀어주세요. 2주만 지나도 확실히 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소변을 볼 때 힘주지 말고 완전히 이완하라.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꼭 지키세요. 잘못된 습관은 전립선을 압박하고 염증과 잔뇨를 반복시키며 밤마다 깨는 고통을 만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나쁜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부에 힘주기, 서서 급히 보기, 화장실에서 서두르기, 소변을 너무 오래 참기, 수분 조절을 잘못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전립선을 붓게 만들고 방광을 약하게 만들며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밤마다 3번, 4번씩 깨서 화장실 가는 일,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일,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찝찝한 느낌이 남는 일, 이 모든 게 잘못된 배뇨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심지어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외출도 꺼려지며 사회활동도 줄어듭니다. 화장실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게 되고 장거리 여행은 아예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올바른 습관은 전립선을 회복시키고 숙면과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올바른 습관을 다시 정리하면 이완 배뇨 연습, 이중 배뇨 습관, 낮은 충분히 밤엔 절제된 수분 섭취,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골반 근육 이완 스트레칭입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67세 박성일님처럼 밤에 5번 깨던 분이 2번으로 줄어들고 72세 이정우님처럼 잔뇨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64세 김현우님처럼 하루 종일 편안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오늘 당장 실천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소변 볼 때 배에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완전히 힘을 빼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전립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더 천천히 나오는 것 같아서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참고 실천하면 오히려 더 시원하고 편해집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서두르지 마세요. 앉아서 편하게 숨을 고르고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복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배를 부드럽게 만드세요. 소변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다 나온 것 같아도 5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해도 전립선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 5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부엌에 이미 있을 겁니다. 토마토, 호박씨, 녹차 같은 흔한 식품들이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보세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힘 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한 줄 댓글로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분들께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댓글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